처음엔 당연히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신경체계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2024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도전들을 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떤 걸 하려고 하시나요? 투자, 승진, 이직, 사업, 계약권 성사, 시험, 부업, 정말 분야도 다양한데요. 그 어떤 분야, 어떤 장르가 되었든 여러분은 불편의 다리를 건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생을 바꿔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인생 바꿀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계속 갈 수 있고, 그리고 인생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1년 전 밥 프록터가 세상을 떠났죠. 그 후에 성공 철학, 자기계발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토니 로빈스의 거인이 보낸 편지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5일간 하는 마인드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인드 훈련 1일차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날 잡고 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거의 대부분 안 하게 되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게 진짜 베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상황을 바꿔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봐도 여전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다시 시도하기가 두려워지죠. 그렇게 움츠러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쭉 살게 되거든요. 이게 이른바 학습된 무력감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은요, 스스로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믿음, 신념, 이걸 박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인드 훈련 1일차에 들어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학습된 무력감과 여러분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믿음, 신념을 유리창 깨듯이 진짜 딱 부수는 것. 여러분, 현재와 미래는요, 진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목숨과 똑같은 중요도를 지닌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의 과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결단인 겁니다. 제가 저의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제 마음을 담아 성공한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보내드린 내용을 몇 줄 가져와 봤습니다. 새로운 결의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설렘은 여전히 간직하되 너무 들뜨지는 않아야 한다. 그래야 생각지 못한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중간에 셀프 퇴장을 하지 않으니까. 숫자는 2024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상은 똑같고 통장 잔고도 힘든 마음도 똑같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 네, 지금 새해 첫 주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토머스 에디슨이 말했죠. 나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선택받지 못한 모든 시도는 또 다른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절을 당해도 괜찮다.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내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나는 결코 무력하지 않다. 이게 마인드를 바꾸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째에는 결단이라는 걸 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행동을 해야겠죠. 새로운 행동은 모든 시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시도는 사실 결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단력이라는 건요, 진짜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건 삶의 기본 세팅값, 즉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단에 좌우되는 거예요. 마인드 훈련 2일차가 되는 날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인생은 내가 내리는 결단으로 바뀐다. 네, 여러분, 진짜 인생 바꾸려면요, 내가 뭘 할 건지, 어디에 전념하며 얼마나 시간을 쏟아부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해요. 누구나 다 알지만 이 결단을 내린다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생 바꿔준다는데 이 결단을 사람들은 왜 못할까요? 그건 바로
결단의 진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다룬 내용이긴 한데요. 결단력, 특히 새해가 막 시작된 이 시기에 사람들이 결단하는 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결단은 희망사항 목록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마치 결단을 나 이제 술 끊고 싶다 와 같은 희망사항 목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결단은요, 여러분이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은 모두 완전히 제거하는 걸 의미해요. 제가 말하는 셀프 고립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전념하기로 한 그것 외에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걸 인생의 특정 기간 동안 여러분 일상에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직접 인생 바꾸고 거지 같은 수저에서 자기 스스로 금수저로 바꿔버린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강력한 결단 3가지를 내린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1.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2.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3. 그래서 오늘 뭘 할 건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를 목숨처럼 사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매일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매일매일의 결단을 하면서 정말로 경이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에드 로버츠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매일 결단하면서 15년 동안 하루를 목숨처럼 살았고 결국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자체를 바꿔버린 사람이죠. 이 에드라는 사람의 새로운 시도들 덕분에 휠체어 경사로가 생겨났고요. 장애인 주차 공간, 화장실 손잡이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장애인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활과의 책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안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갈지 결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정말 많으니까요. 진짜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다수가 선택 안 할 것 같은 시도를 매일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그 결단 하나가 쌓여서 10년 뒤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건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딱 2가지 결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2가지 결단을 내려보는 겁니다. 일단은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 같은 쉬운 결심 하나랑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결심 1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네, 마인드 훈련 2일차에 여러분이 할 걸 문장으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나는 오늘 2가지 결단을 내린다. 그 외에 다른 건 전부 제외한다. 이 목표만 가지고 오늘 하루 목숨처럼 살아보자. 네, 이제 3일차입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결단은요, 진짜 강력한 신념이 존재할 때만 컨트롤이 되고 또 지속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면 이건 살아있는 매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이 3일차에는 이 신념을 다듬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 그 결단의 모양이 변하더라도 없어지지는 않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신념이 뭔지 스스로 확실히 딱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은 뭐다. 나는 이런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살자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원래는 신념을 먼저 확인하고 무언가를 결단하는 게 맞다. 하지만 내면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식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결단하고 싶은 것, 즉 목표를 확실히 한 뒤 이 목표를 뒷받침해주는 신념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신념은 한마디로 내가 아침에 왜 눈을 떠야 하는가, 즉 나를 살게 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보는 나라고 하죠.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딱 갖게 되면요, 여러분은 이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시작할 거예요. 버니 시겔 박사에 따르면요, 일부 다중인격인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인물이 되었다고 믿기 시작하니까요, 뇌가 실제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심지어 눈동자 색까지 변화시켰다고 언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 그런데 내 속마음은 현재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간극을 빨리 찾아내서요, 내가 원하는 모습, 그게 진짜 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지,
오늘 3일차에 미리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4일차부터는요. 미리 정한 이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으로 계속 말해줄 겁니다. 내가 내 신념을 깨닫고 그 신념을 내가 나로 완전히 굳어버리게 하기 위해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니까요. 끊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진짜 세게 나는 그걸 혐오한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반대로 원하는 게 있다면 정확하게 나는 그거 해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도 한 번씩 다른 가능성이 여러분 일상에 침범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절대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거든요.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성공한 모든 날들이 완벽한 여정이 아니라 먼지 같은 반복, 퇴장 없는 반복의 연속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말로 내 생각을 바꾸는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다음은 이제 감정이 바뀌는 순간이 와요. 말에는 사람의 감정을 바꾸는 힘이 있잖아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회자되는 마틴 루터 킹, 존 F 케네디의 연설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 말의 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박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내 인생은 꽃밭이다. 인생은 바다처럼 거침없는 것. 이 문장들처럼 비유를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비유는 상상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정말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는 상징과도 비슷해서 한마디 안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모든 비유 뒤에는 신념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의 삶이나 당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비유적 표현을 선택할 때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신념도 함께 선택하는 셈이다. 그러니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세상을 설명할 때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삶을 꽃밭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화려한 색상과 좋은 향, 자연의 아름다움을 떠올려보라. 그런 꽃밭에서라면 인생을 좀 더 기쁘게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이 감정을 바꾸는 데는 말의 힘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으로 빠른 방법이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의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A만 보던 사람이 B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말의 힘은 알겠는데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바꾸지? 라고 말이죠. 이 관심의 초점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질문의 힘을 빌리는 거라고 저자는 말해줍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의 초점, 생각, 감정을 만든다. 딱 잘라서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걸 중단하라. 좋은 질문이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실 문제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그냥 상수잖아요. 그냥 원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한 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 진짜 인생 다 꼬이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저도 힘들어합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감정이 딱 들 때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는 이 질문이 중요해요. 무조건 이렇게 해보세요. 힘든 감정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해결하면 이걸로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나? 라고 스스로 질문을 딱 던져보세요. 이게 습관만 되면요. 정말 사람의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말의 힘, 비유의 힘, 질문의 힘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5일차에 여러분은 몸동작 그리고 표정을 바꾸는 걸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쉽게 단어만 딱 말씀드려도 금방 와 닿으실 텐데요. 웃음 그리고 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죠. 특히 웃는 행위는 뇌의 혈류와 산소량을 증가시켜서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킨다고 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딱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미리 본 미래에 성공한 채로 지금 잘 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라면 당연히 할 것 같은 그 동작이나 표정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게 감이 잘 안 온다면 미디어나 책의 저자 누구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롤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을 보고 그걸 여러분에게 맞게 적용해봐도 얼마든지 좋고요. 자기 인생에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은 제각기 풍기는 분위기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결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어떤 태도, 어떤 몸짓, 어떤 표정에서 성공이 나오는지, 그 반대로 가려면 어떤 태도, 몸짓,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말이죠. 처음엔 당연히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신경체계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드린 5일간의 마인드 훈련 과정 1일차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된 무력감에서 탈출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깨버리기. 2일차에는 여러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단을 그날 하루 해보는 거예요. 쉬운 것 하나, 노력이 들어가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결단하고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부 배제하는 거죠. 3일차에는 여러분이 진짜 갖고 싶은 신념이 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는 모습이자 여러분의 그 결단을 지속시키는 힘이기도 하죠. 이 신념을 매일 세수하듯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의 힘을 빌리는 방법을 쓰기로 했고요. 4일차부터는 매일 내 신념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겁니다. 말의 힘을 느끼기 위해 비유도 써보고, 지금까지 파괴적인 질문만 해왔다면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 안의 감정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마지막 5일차부터는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 내면의 그 인물이 할 만한 몸동작, 태도, 표정을 해보는 거죠. 롤모델이 있어도 좋습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 5일차의 결과물을 위해서 빌드업한 과정임을 알아차리면 돼요. 갑자기 몸동작을 바꿔라 해버리면 그 이유도 모르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선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위대한 사람이 매일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찮은 걸 위대하게 하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말, 질문, 감정, 표정, 태도, 동작 바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우주가 그에 맞춰 똑같이 바뀝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삶이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마인드가 잘 안 잡힐 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1일차로 돌아가서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포기만 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세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가능의 전 단계일 뿐이에요.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삶을 지배합니다. 마인드 세팅의 가장 중요한 마음, 이걸 컨트롤 해야겠죠. 마인드 세팅을 하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건지, 뭐부터 건드리면 되는 건지 그 핵심을 오늘 낱낱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학의 거장 중 한 명이죠. 나폴레옹 힐의 마지막 수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의 평화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말하죠. 마음의 평화는 가난을 누그러뜨리고 부를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는 제값을 지불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헐값에 구할 수는 없다. 그럼 도대체 이 성공을 보장하는 마음의 평화란 뭘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평화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해방되는 것, 자신을 아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해방되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마음의 평화란 모든 형태의 걱정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거나 해방되는 것이다. 과거와 두려움과 미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가난, 비판, 건강을 잃는 것, 사랑을 잃는 것, 자유를 잃는 것, 노년, 죽음에 대한 7가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7가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부를 얻을 준비, 그러니까 성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고 저자는 강조에 또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을 아는 마음의 평화가 있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어떤 것에 대해서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다. 인간의 흔한 결점, 즉 무언가를 거저 얻거나 제값보다 저렴하게 얻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며, 몽상가가 아닌 현실주의자로서 당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당신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원하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습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습관,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을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다. 네, 여러분, 마음의 평화라는 건 결국 스스로 내면을 자주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이걸 통해 결국 자신이 뭘 얻을지, 어떤 성격이며 어떤 변화를 겪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사람의 인생이고,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저자는 현자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현자란 세상 만사를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에 통달하고 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로 초조해하며 사는 게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란 이야기인가요? 반박할 수 있지만 요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껏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발을 동동거리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부라는 보상은요, 내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와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네, 여러분, 사실 엄청 익숙한 단어죠. 현자. 그런데 이 현자는요, 인간의 삶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상황들 역시 전부 다 분석의 대상이란 걸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분석하는 이유가 뭔가요? 원인과 결과를 낱낱이 파헤쳐서 그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고, 혹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것들을 반복하려고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네, 실수를 줄이고 좋은 것들은 반복하려고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려면 굳이 어렵고 피곤하게 분석이란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과 감정,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생각을 들여다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자는요, 이 모든 상황과 감정이 생각의 산물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오로지 자신이 발산한 생각이 적절한 때가 되면 그에 맞는 축복으로 혹은 나쁜 일로 돌아오리란 걸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현자는 지금 발산한 그 생각이 처음보다 그 상태가 훨씬 증폭되어서 유사한 생각들까지 막 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증폭된 생각들이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까지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신경을 안 써요. 그 생각이 끊임없이 유사한 생각들을 끌고 들어와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살아가죠. 그리고서는 끊임없이 타인을 보며 저 사람을 내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저자 나폴레옹 힐은 정작 자기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는 진짜 현자는 세상에 몇 명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걸 해내는 사람만이 적절한 형태의 보상을 얻습니다. 소위 성공이라고 하죠. 저자는 말합니다. 재화를 축적해 성공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네, 사실은 마음을 다스려 신념을 밀어붙인 결과가 성공입니다. 단순히 재화를 축적해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재화, 그러니까 돈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딱 세팅하면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는 겁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마음에 대한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마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쏟아붓든지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 권리의 행사 여부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중대한 차이를 만들며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마음을 완전한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란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모든 위인전의 위인들은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통제한다는 건요, 정식 교육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현자는 살면서 배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한 모든 이들은 세상의 조롱에 맞서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은 사람은 신념을 밀어붙일 능력을 반드시 갖고 있는 반면 별다른 목적 없이 마음이 멋대로 움직이게 두는 사람은 언제나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신념을 고수할 것인지 편견에 휘둘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정하십시오. 마담 슈마나잉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유명한 음악 선생님까지 붙여주면서 딸의 재능을 테스트했죠.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재봉리를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넌 바느질을 배울 수는 있어도 노래를 잘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는 사실
간절히 바라는 것에 누군가 반기를 이렇게 들면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체로 내 마음에 반기를 드는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신념을 더 밀어붙이거든요. 내가 왜 못해? 두고 봐라 하는 류의 모든 말들이죠. 저자는 이걸 천재성을 촉발하는 도화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 한 번의 수업 덕분에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끝끝내 오페라계의 디바가 되어 자신의 결심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세요. 바라는 것을 꿈에서까지 욕망하십시오. 명확한 목표는요, 마음의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일 필요도 없고요. 남들 보기에 이렇다 할 명예나 성취가 아니어도 돼요. 그저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에 아주 적절한 여러분만의 그림에 온 마음을 담으면 그만이죠. 본질은요, 마음의 평화에 이르겠다는 결의를 품고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인생을 그냥 멋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잘 들어주세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가능의 전 단계일 뿐이에요.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삶을 지배합니다. 거울을 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서 집은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존재는 일평생 삶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망각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급급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은 이 집안에 살고 있는 강력한 존재를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는요, 여러분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수행하지만 그 지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주로 가난, 힘듦, 고통을 향해 있다면 이 존재는 그 생각을 실제로 가난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평화와 부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들을 얻을 방법, 수단, 거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죠. 자, 여기 도넛의 구멍 대신 도넛 그 자체를 보고 본인 스스로 큰 일을 할 자격을 거머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회사의 주조 부서에서 시작됩니다. 주조 부서는 열기, 연기, 먼지로 악명이 높아서 공장 전체를 통틀어 직원들이 가장 일하기 꺼려하는 곳이었어요. 부서원은 총 20명이었는데요. 이들 중 단 한 명만 반드시 승진해서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동료들은 달랐어요. 힘든 일에 대해 하루 종일 불평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감히 꿈도 꾸지 않았죠. 그는 그의 동료들이 불평만 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이 주조부서 업무에서 무언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설득합니다. 마침내 그의 아이디어가 등불처럼 번져나가서 이 부서에선 더 이상 불평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어느 순간 적자였던 부서 운영 비용이 흑자 전환되면서 이 부서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들이 재빠르게 해결됐고, 그러자 이 주조 부서가 순식간에 수익성이 매우 좋은 부서로 거듭난 거예요. 당연히 부서원들의 임금 역시 인상됐고요. 그리고 그에겐 더 크고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이 회사의 최고 자리까지 오릅니다. 최상위급 회사들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기 시작했고요. 임금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스스로를 이끈 결과 그는 자기가 받는 엄청난 수준의 임금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말하죠. 도넛의 구멍만 보는 것을 그만두고 도넛 자체를 보기 시작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표가 더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면요, 그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일은 어떤 것이든 두 종류의 이익을 제공하거든요. 하나는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급여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죠.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전자는 같은 직군에 속해 있는 경쟁자들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반면에요, 후자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회는요, 무조건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가짐은요, 마음 속에서만 조절이 가능하고 마음 속에서만 조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체내를 통과할 때 일부는 영양분으로, 나머지는 독이 되지 않도록 폐기물로 버려지죠. 일상적인 경험에서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몸과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한다면 독이 되어
폐기물 처리되어야 마땅한 모든 생각과 정신적인 반응을 떨쳐내야 합니다. 일단 통솔력을 갖추지 못해서 저절로 떨쳐내는 기능이 없다면 의식적으로 떨쳐내는 작업을 해야 해요. 네, 떨쳐내기만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필터링해서요. 여러분을 좋은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각종 구설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편협한 일상에서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 소유의 기쁨을 능가하는 행동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음이 일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점까지 인정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의 전 단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도넛의 구멍에서 벗어나서 도넛 자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게 바로 마음의 평화이자 소위 현자의 상태인 거죠. 오늘 하루는 부디 건설적인 생각 하나에 더 힘을 싣고 그 반대되는 생각엔 의식적으로 힘을 빼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